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잘 차려입고 나왔는데요,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인 게, 오늘 저의 인생차를 한번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제 인생차가 뭐냐? 바로 롤스로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롤스로이스가 제 인생차냐? 제가 뭐 롤스로이스를 구입해서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롤스로이스 중에서 오늘 특별히 만나볼 모델은 뭐냐면 롤스로이스 돈입니다. 자, 돈이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아니, 이름 무슨 억지를 부리냐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랑 이름이 똑같다니까요. 저도 이름이 돈이잖아. 그리고 오늘 만나볼 차도 돈인데, 자, 안으로 들어가서 돈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여기 이제 롤스로이스 전시장에 왔는데요. 와, 이 전시장에 차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었던 적을 지금 처음 보는데, 저기 팬텀, 그리고 레이스가 2대, 그리고 이제 돈이 한 대 이렇게 서 있군요. 자, 오늘 만나볼 차는 이 돈입니다.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돈. 자, 이게 그냥 한글로 똑같은 거 가지고 무슨 억지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이름의 돈자가, 이거 뭐 제 이름 이야기하기 좀 하긴 합니다만, 이 한문으로 일반적으로 단어에는 별로 쓰지 않는 돈자인데, 이게 해가 돋는다는 뜻의 돈자입니다. 이 돈도 새벽이라는 뜻의 돈이니까 이름이 똑같잖아. 한문으로 의미도 똑같고 발음까지 똑같으면 그 정도면 뭐 같다고 봐줘야 되지. 자, 어쨌거나 오늘 이 돈을 만나보러 왔는데요, 온 김에 롤스로이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잠깐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기 팬텀도 있고 하지만, 이쪽에 와보면 지금 롤스로이스 역사를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롤스로이스는 이 찰스 롤스라는 분과 그리고 헨리 로이스라는 분, 이 두 분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차를 제작하시는 분은 이 헨리 로이스였고, 찰스 롤스 이분은 판매를 담당한 그런 분이셨죠. 자, 1904년도에 10HP, 그러니까 10마력이라는 모델을 제일 먼저 선을 보입니다. 10마력, 네, 그 당시에 동시에 이제 4개 모델을 선을 보였는데, 10마력, 15마력, 20마력, 30마력, 그리고 총 4개 모델을 선을 보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차 모델명이 10마력인데, 근데 거기에 어떤 엔진이 얹히느냐 하면, 1800cc 2기통 1800cc 10마력짜리, 실제로 이제 10몇 마력 정도 되고, 나중에 1800cc가 나중에 2000cc로 바뀝니다. 근데 2기통 2000cc의 10마력이랑 3기통 3000cc의 15마력, 그리고 3기통 4000cc의 20마력, 그리고 6기통 6000cc, 네, 6기통 6000cc의 30마력, 그렇게 각 그 기통당 1000cc짜리 그런 모델을 4개를 동시에 선을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롤스로이스의 시초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907년에 등장하는 이 40, 50마력짜리 이 모델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만들었던 모델이랑 셰시를 바꿨습니다. 차체가 더 커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6기통 7000 몇백 cc 정도 되는 엔진이 얹히는데, 그게 이제 한 48마력 정도 되는 거죠. 이 차가 나와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롤스로이스는 사실 이 모델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뭐냐? 나중에 실버 고스트라고 불리는 바로 그 유명한 그 모델이 바로 이 실제로 이제 1907년도에 40, 50마력짜리 모델이 출시가 됐고, 그렇군요. 이때 이제 그 차를 은색으로 도색을 하고, 그리고 차가 워낙 조용하니까 정말 유령처럼 조용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실버 고스트라는 별명을 붙인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그 롤스로이스 모델들은 실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스트처럼 유령, 영혼 이런 관련된 용어들로만 이제 차 이름들을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실버 고스트 몇 년 전에 제가 영국 구두드에 있는 공장에 갔더니만 홀에 이 실버 고스트가 서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물론 레플리카긴 하지만 거기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와, 실버 고스트를 직접 보다니, 그러고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었는데,
자,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그 크게 두 가지 라인으로 나눠져요. 롤스로이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팬텀과 고스트 라인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처음 팬텀만 들어올 때만 해도 롤스로이스에 대한 정보들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15마력, 20마력 이쪽 라인에서 시작된 모델들은 럭셔리카 라인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30마력 라인에서부터 이 40, 45마력 실버 고스트,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팬텀인데, 팬텀에서부터 이어지는 라인은 슈퍼 럭셔리 라인으로,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라인으로 나누어져서 계속 그 모델 라인업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더 큰 차, 더 큰 차, 이렇게 두 가지 라인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실버 고스트고, 이게 이제 20마력 모델이고, 팬텀이 있네요. 그 다음에 레이스가, 여기 레이스가 없군요. 실버 레이스, 네. 레이스, 실버 레이스, 그 다음에 실버 클라우드, 실버 스피릿, 실버 세라프, 이런 모델로 오는 모델들이 이제 그 럭셔리 라인이고요. 실버 고스트에서부터 팬텀 1, 팬텀 2, 팬텀 3, 4, 5, 6까지, 팬텀 6까지 이어지는 모델이 이제 슈퍼 럭셔리 라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후반에 이 실버 세라프를 만들던 이 시기에 회사가 이제 좀, 이때는 잠깐 폭스바겐 그룹에 소속이 돼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큰 회사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폭스바겐 그룹하고 BMW 그룹이 롤스로이스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붙은 거죠. 그 전쟁 결과 어떻게 됐느냐면, 롤스로이스라는 브랜드는 BMW가 인수를 하고, 롤스로이스랑 같은 차를 가지고 좀 더 스포티한 모델을 만들었던 벤틀리라는 브랜드하고, 실제로 롤스로이스랑 벤틀리를 만들고 있던 영국의 크루 공장은 폭스바겐 그룹이 인수를 해갑니다. 그래서 그 크루 공장에서는 계속 벤틀리가 만들어지고, 롤스로이스를 인수한 BMW는 브랜드는 갖고 왔는데 공장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두드에다가 여기 보이는 이 최첨단 롤스로이스 공장을 구두드에다가 새로 짓죠.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 2000년에 이제 드디어 팬텀을 선을 보이죠. 이 팬텀은 BMW가 만든 BMW의 기술, 독일의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영국에 있는 공장에서 영국 장인들의 솜씨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팬텀이 드디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라인업은 팬텀이 나온 후에 이제 팬텀 드랍헤드 쿠페, 팬텀 쿠페, 그리고 이제 팬텀도 익스텐디드 휠베이스, 이렇게 총 4가지 모델로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고스트가 등장을 하면서 팬텀보다 아랫급, 이제 큰 롤스로이스, 더 큰 롤스로이스 말고 큰 롤스로이스, 이제 고스트가 출연을 하면서, 고스트 이후에 고스트의 쿠페 모델인 레이스, 그리고 이제 고스트도 익스텐디드 휠베이스 모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고스트의 레이스의 오픈카라고 할 수 있는 던까지 해서 총 위에 더 큰 롤스로이스 4개, 큰 롤스로이스 4개, 이렇게 총 8개 모델 라인업을 지금 현재는 롤스로이스가 완전히 다 갖추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름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팬텀 이후에, 이 실버 고스트 이후에 팬텀이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레이스도 영혼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실버 세라프인데, 이 세라프도 천사의 종류거든요. 성경에 나오면 이제, 성경에는 수룹이라고 적혀 있는, 국내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천사를 이끄는 이름이 바로 세라프고, 또 이런 유령 이름을 쓰는, 그다음에 뭐 스피릿도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령, 영혼, 뭐 그런 쪽의 이름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섀도우, 그다음에 돈, 또 클라우드, 이런 약간 좀 뭔가 차분하면서도 어쩌면 약간 음산한 그런 기운이 도는, 그죠? 그런 어떤 이름들도, 아주 조용한 이미지, 그런 이름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나왔다고 해서 그동안 국내에 이제 팬텀 고스트 계속 나오다 보니까 레이스 계속 영혼에 대한 것만 쓰다가 갑자기 왜 돈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이미 돈, 섀도우, 그다음 클라우드, 뭐 이런 이름들도 계속 써왔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1911년도부터 이 스피릿 오브 엑스타시 환희의 여신상을 사용했다라는 게 이제 여기 보면 실버 고스트에는요 이 환희의 여신상이 없어요. 저도 가서 보고 실버 고스트에는 환희의 여신상이 없네 그랬더니만 이 차를 만들 때는 그때까지 이 환희의 여신상을 쓰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 실버 고스트에는 없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차를 잠깐 보면서 몇 개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쿠페 모델이죠. 그래서 고스트의 쿠페 모델인 레이스 모델이고요. 문을 여기서 안 열립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어서 이게 진짜 너무 대박이야 이거. 문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 이게 레이스 모델이고요. 요게 이제 그 스피릿 오브 엑스타시죠. 자, 롤스로이스 모델들은 뭐 척 보면 롤스로이스구나 라는 걸 디자인상으로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형 그릴, 그 파르테논 신전을 형상화해 놓은 이 대형 그릴 위에 날개를 환희의 여신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첫눈에 누가 보더라도 롤스로이스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여기 와서 보면 이게 이제 팬텀이거든요. 사이즈가 이미 차이가 나요. 저거는 왠지 파르테논 신전 옆에 있는 어떤 좀 다른 여신의 신전 같다면 이게 진짜 파르테논 신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웅장하죠. 자, 팬텀은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치면서 여기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문이 이렇게 한짝에 아까처럼 그 레이스처럼 한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열렸는데 포도 세단 같은 경우에는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문이 진짜 무거워요. 정말 무겁고, 이게 문을 여니까 앞에 탈까 뒤에 탈까 고민이 되네, 이게. 앞에도 타고 싶고, 뒤에도 타고 싶고. 정말 뒤에 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는군요, 이거요. 바닥에 이게 뭐지? 가죽을 뭐라 그러냐 이거 양모 이런 거 깔아놨는데 진짜 대박이다. 역시 팬텀. 자, 오늘 만나볼 모델은 팬텀이 아니고 돈입니다. 이제 돈을 보시죠. 롤스로이스는 그 코니시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니시에서 컨버터블 모델을 예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서 팬텀의 컨버터블 모델은 드랍헤드 쿠페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롤스로이스 여러 모델들이 드랍헤드 쿠페라는 이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팬텀에 쓰는 드랍헤드 쿠페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고스트에 와서는 이름을 다 다르게 쓰고 있어요. 고스트고 쿠페는 레이스고 또 오픈카는 이름을 던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름 정책이 조금 다르더라. 자, 짠. 이것도 레이스처럼 이쪽에서 열리는 거죠. 제가 오늘 좀 신경 쓰고 왔는데 혹시 보이실래나?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제가 오렌지색을 맞추고 싶었는데 오렌지색을 못 구해가지고요. 나름 신경을 쓰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그 파란색 차체의 안에 오렌지색 인테리어 색상을 넣어놨는데요. 물론 이제 고객이 원하는 어떤 색상이든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 색깔이 롤스로이스에서 던에 밀고 있는 색깔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거예요. 새벽 하늘에 짙은 푸른색이 도는데 짠 여명이 딱 떠오르는 거죠. 느낌이 바로 오잖아. 그죠? 새파랗고 짙은 그 새파란 새벽 하늘에 붉은 여명이 확 올라오는 그 느낌을 제대로 표현해낸 색깔이 바로 이 돈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앞쪽에 가서 이제 실내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이게 모양이 그 레이스랑 다들 비슷비슷한데요. 조금씩 달라요. 여기도 헤드램프 모양이 조금 다르고 요거는 고스트랑 닮았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위에도. 자,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짠. 이게 이렇게 열면 타기가 쉬운 건가? 이렇게 타면 자, 이게 이제 방금 도어를 지금 많이 안 열어서 손이 잘 닿는데 이걸 많이 열어버리면 완전히 열어버리면 잡아당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짠 닫히더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거죠. 자, 와, 드디어 이제 던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와, 대박. 스티어링 휠 엄청 크고요. 이런데 전부 막 우드랑 가죽 장난 아니게 지금 크롬, 알루미늄 이런 부분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이게 와, 작동감 자체가 막 묵직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옵션 백 모니터도 아마 켜질 거고. 자, 그러면 이거 좀 타보면 안 되나? 이거 좀 타보면 안 돼요? 타도 된다고? 진짜? 진짜? 오, 타도 된대. 와, 자, 그럼 이제 나가서 직접 차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자, 이게요, 제가 차를 태워준다 그래서 혼자 그냥 타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혼자 가면 안 된대. 그래서 감시하시는 분을 한번 붙여주셨는데, 우리 최재준 과장님, 지난번 롤스로이스, 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최재준 과장님, 뭐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네, 저희 아마 현존하는 역대 롤스로이스 중에서 가장 이제 섹시하다고 저희들 표현하는 이 던 모델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우선 제가 좀 서서 먼저 보여드릴 부분이 바로 이 던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오픈 에어링 탑을 개방을 했을 때 이제 이 뒷모습이 가장 좀 유려하고 저희들은 좀 섹시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데크 부분이요. 그렇죠. 이쪽에서 출발해서 저쪽으로 가는 말의 발굽을 형상해 놓은 그런 디자인 컨셉이라고 합니다. 편자. 그래서, 예, 그래서 네 분이 이제 앉아 계시게 되면 약간 모아주는 듯한 하나로 이렇게 좀 모아지는 듯한 느낌을 좀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크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썼고, 네. 지금 위에 얹어져 있는 이 데크 부분이 사실은 이 탑을 개방했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목의 느낌을 거짓거짓한 느낌의 비니어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카네들 파넬링이라고 하는 비니어 재질을 위에다가 얹어서, 또는 최고 등급의 요트의 바닥재로 쓰이는 네. 티크 무늬를 여기다가 옵션으로 또 바꾸실 수도 있는, 그래서 네. 탑을 개방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하이라이트 포인트로서 고객들한테 이제 좀 어필이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나머지는 여기 안에 여기 스피커 들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드라베드 쿠페랑 구조나 디자인이 조금 다르네요. 드라베드 쿠페가 훨씬 더 일단 넓기도 넓고, 데크가 일단 좀 데크 훨씬 더 사이즈부터 넓기도. 조금의 네. 어떤 차이가 좀 있고, 전체적인 길이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렇죠. 차이가 기본적인 있으니까. 볼륨의 차이가 좀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좀 감안이 됐어야 되고,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거는 드롭헤드 쿠페나 저희 던이나 안전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안에 그러면 롤바가 롤바가 이제 들어있군요. 나오죠. 네. 예전에 이제 드롭헤드 쿠페는 요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절개가 되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롤바가 네네. 나왔었는데, 네네. 이 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여기서 네. 이제 롤바가 올라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다시고. 네. 이게 어마무시한 던의 실내에 들어왔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희 던의 신차 발표회 행사를 보신 분이라고 하면, 또 던의 영상을 보신 분이라고 하면 내부 시트 색깔에서부터 우선 그동안의 어떤 롤스로이스가 지향했던 바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 텐데, 우선 간단하게 이제 여담으로 이 차가 명명된 이제 네이밍 마케팅을 저희들이 그동안은 고스트 레이스, 팬텀 이렇게 약간 유령 또는 약간 이런 어두울 수 있는 듯한 느낌으로 네이밍을 많이 했었다가, 던이라고 하는 이제 새벽이라는 어떤 이런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다시 이 컨셉을 완벽하게 이제 다르게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보다 좀 많은 분들한테 아침을 여는 그런 느낌을 이 오픈 에어링과 함께 좀 같이 하고자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저희가 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좀 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어떤 연장선에 가서 조금 비슷하게나마 지금 보시는 내부 인테리어 컬러는 저희들이 이제 만다린이라고 하는 이 던부터 이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그런 오렌지빛의 아주 좀 브라이트한 그런 색깔로 연출을 좀 해드렸고, 사실은 시트 컬러의 이 포인트, 매칭되는 포인트도 이 던 모델을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롤스로이스가 이제 많은 스킴의 어떤 이 변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하는 앞판과 뒷판을 좀 다르게, 시트의 앞판과 뒷판을 다르게 한다든지, 군데군데 포인트 컬러를 넣는 것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밝은 느낌,
조금 더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서 이제 고객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부분이고, 아마 전면부 운전석과 조수석의 전면부 같은 경우 또 측면부 이 도어 패널부터 전체적인 비니어가 이 카네달 파넬링으로 조화가 된 걸 보실 수 네.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어떤 가공 방식이 이제 마지막에 그 에나멜 처리를 하는 부분을 이제 스킵하면서 원목의 느낌을 그대로 이제 좀 살려놓은 듯한. 그래서 지금 에나멜은 안 돼 있는데 예. 어째 마감 처리는 하긴 했겠죠. 그렇습니다. 뭔가. 마감 처리는 해놨지만 이제 그 흔히 우리가 보는 예, 자동차의 내장으로 그렇죠. 사용되는 비니어하고는 많은 부분들이 좀 다르게 돼 있는. 뭐 역시 롤스로이스 고유의 디자인처럼 이렇게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데칼코마니처럼 그렇죠. 예, 대칭을 시켜놓는 이런 이 비니어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이 던이라고 해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고, 전체적인 내부의 인테리어 컨셉은 아마 여러 해 동안 보셨었던 뭐 고스트나 레이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어떤 색감에 대한 이런 포인트, 그리고 비니어로서 이런 포인트를 조금 그런 차들하고는 좀 차별화될 수 있게 고객들한테 선보이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오픈 에어링이 돼 있는 부분부터가 이제 어떤 차별화의 시작이라고 봤을 때 색감으로서 이제 그 포인트를 조금 네. 달리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요 파란색에 빨간색 나름 이 오렌지색을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나름 신경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얘도 이건 다 크롬인가요? 네. 도금 아니고 실제로 완전 네, 크롬인가요? 실제 다 여기는 이런 거는 윈도우 스위치 역시 다 마찬가지고요. 얘는요? 예, 도어 핸들까지 전부 다 완전 다 크롬이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롤스로이스가 사실은 고객들께 이렇게 설명을 또 이 디테일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 시작으로 해서 고객들하고 이제 어떤 이 교감을 좀 시작을 하는데, 사실 자칫 그냥 휙 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제 과거로부터 가서 지금 현재까지 또 앞으로 미래까지 시점에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고객들께서는 이제 이런 것들에 서서히 열광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건 아니네. 여기는 아니네. 맞습니다. 코팅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 팬텀은 이쪽에 시동 버튼이 달려 있었는데 네. 고스트랑 던은 이쪽으로 옮겨와 있고. 이제 그렇죠? 그 차 열쇠부터 사실은 이제 차이가 있죠. 그동안에 이제 팬텀은 그 이제 칩 방식으로서 이제 삽입을 해서 시동을 걸어주는 방식. 그래서 이제 보다 그렇죠.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좀 편했다라는 이런 꽂고 측면인데. 버튼을 누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스트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스마트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제 스타트 스탑 버튼을 네. 우측에다가 달아는 거죠. 그렇군요. 돌드가 있고 도어가 있고. 뭐 재밌는 거 없나요? 이건 뭐지? 사실은 이제 이 탑을 열고 닫고 하는 스위치가 이쪽에 네, 그렇죠. 위치를 네. 하면서 고스트 시리즈에 달려있던 서스펜션 조절 장치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버튼의 위치가 이제 스위치. 이건 차고 조절하는 거군요. 예, 차고 높이 조절을 하게 되고요. 와, 이런 것도 진짜 이렇게 슬라이딩이 진짜 고급스러워, 그죠? 묵직한 느낌이 들게 이게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 거지. 사실 이 키를 속도를 여기다 넣어놨군요. 보더라도 이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고 열리고 네. 하는 속도를 보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그렇죠.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롤스로이스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스위칭이나 모든 어떤 슬라이딩 도어나 이런 것들이 이 응답성이 바로 오질 않고 약 한 반박자 정도가 이제 늦죠. 그만큼 여유를 좀 갖고 천천히 이제 주행을 즐기는 그런 느낌이지, 막 그냥 다이나믹하게 퍼포먼스를 아주 느끼게끔 이렇게 사실은 설계가 된 차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들이 이제 그런 배경 설명하고 조금 멋있어요. 매치가 되죠. 멋있어요, 진짜. 네. 여기도 환희 여신을 박아놨구나. 네, 컨트롤 센터에 이제 환희 여신상을 넣어놓은 이유는 여기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요새는 문자 인식이 전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볼륨 컨트롤이나 내비게이션 지도의 어떤 확대, 여기도 축소, 여기가 터치가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검색을 하실 때 이제 문자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위에서 전부 가능하게 되죠. 네. 던만의 뭐 좀 다른 건 또 없을까요, 혹시?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고스트에서 같고, 출발을 네. 해서 레이스를 거쳐서 이제 온 차기 때문에 보시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 또는 어떤 메커니즘 또는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 그들과 거의 같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네.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가장 이 차의 또 셀링 포인트, 당연한 얘기겠지만 구조적인 부분이 이 차의 또 셀링 포인트가 아닐 수 없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오픈 에어링을 하고 투도어 컨버 중에서는
운전하는 차 중에서는 가장 뒷좌석 공간이 넓다라고 넓은.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는 네 분이서 이동을 하시는 그 어떤 네 명이서 약간 각기 커플들이 두 커플이 한 차를 타고 약간 그 피크닉을 가는 듯한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네. 뒷좌석 공간에 대한 배려가 이제 확실하다라는 부분. 제가 뒤에 한번 타볼게요. 그러시죠. 진짜 뒤에 한번 타봐야 돼, 이런 거는. 짠. 후크를 젖히시고 그를 젖히고. 타시는. 우와. 제가 지금 신장이 1m 80 정도가 되는데 맞으세요? 저도. 네. 와, 둘이 맞췄네. 사실 이제 탑이 이제 닫혀진 다음에 이 공간을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특히 이제 이 머리 윗 공간이라든지 네. 저희들이 이제 뒷좌석에 타셨을 때 가장 답답할 수 있는 이 무릎 무릎 공간. 공간, 예. 사실 이제 아까 우리 편집자님 이 포지션이 그대로 이제 맞아요. 된 그대로 상태에서 있는 이제 상태죠. 그대로 네. 뒤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간에 대한 제약이 물론 세단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태생적인 한계인 이 투도 쿱이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탑이 닫혀지고 나서 안에서 이따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탑이 닫혀지고 나면 탑의 그 이 겹이 총 저희가 이제 6겹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완벽에 가까울 만큼의 어떤 그 외부로부터의 소음 차단이 완벽하다라는 부분. 또 이제 차가 주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틀리는 과정에서 이 셰시에서 이 탑 셰시에서 이제 어떤 찌그덕하는 고유의 그런 소음들이 거의 없어졌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 저희 그 레이스나 이 고스트 그리고 이 던의 내부를 소음 측정을 해보게 되면 이 같은 구간에서 소음 측정을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소음 수준이 나온다라는 게 또 특징이고. 요즘 소프트탑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맞습니다. 이 차는 지금 이게 구멍이 이게 윈도우 디플렉터 다는 거죠. 근데 4명이 탄 상태에서는 디플렉터를 세울 수 방법이 없군요. 그래서 홀이 사실은 예. 한쪽에 2개씩 양쪽으로 그렇구나. 4개구나. 돼 있어서 그렇군요. 예. 가로 형태의 디플렉터가 장착이 되고 세워서. 한 겹을 세우게 되면 이제 니은자 형태의 디플렉터가 그렇죠. 장착이 되죠. 그 마그네슘으로 디플렉터는- 제작이 돼 있어서 사실 무게는 조금 있지만 스타일이 굉장히 멋있는 그런 스타일링을 자랑을 또 합니다. 네. 사실 그 디플렉터 세우면 확실히 실내로 바람 들어오는 게 그렇죠. 확실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디플렉터를 세우고 그다음에 창문 윈도우를 올리고. 올리게 되면 사실 이 디플렉터를 세우는 이유가 이제 뒷바람 때문에 그렇죠. 머리 뒷바람 때문에 그런데 대개 고객들께서는 그 뒷바람을 즐기신대요. 즐기기 위해서 디플렉터를 일체 장착하지 않고 그냥 주행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이런 차들은 이렇게 없이 해도 진짜 멋있잖아요. 맞습니다. 꼬대도 뭐 이렇게 중요하니까. 스카프도 좀 날리고 네. 바람에 머리도 좀 날려줘야 되는데 간혹 이제 좀 고속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주행하시는 네. 경우라고 전제가 되면 디플렉터를 올려놓고 이제 윈도우를 올리면 거의 내부로의 어떤 이 바람의 와류는 막아줄 수 있다는 네. 특징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나가보시죠. 그러시죠.